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세이노가 추천한 책으로 유명합니다. 2500년 전의 구식인물 공자가 탁근대와 새 천년을 맞는 문턱에서 한국의 지식인들에 의해 역사 법정의 심판대로 불려나왔다. 짧게는 한 세기, 길게는 고려 말 이래 수세기 동안 한국인의 사유 구조와 생활 방식을 지배해온 저유구한 유교 사상의 창시자로서 공자가 이 땅의 삶과 문화에 끼친 영향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를 묻는 엄숙한 자리이다. 수백 년 동안 그에게 쏟아졌던 온갖 찬사가 타당했는지, 그를 조차 이른 바유교적 이상 국가를 건설하려 했던 조상의 실천적 노력이 과연 정당했는지도 아울러 검토할 계획이다. IMF 사태가 나기 직전 한국의 지식인 대부분은 당시 사회의 최대 화두였던 세계화 전략을 짜내기 위한 일환으로 공자와 유교 문화를 바라보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공자와 유교에 대한 지식인의 평가는 이중적이었다. 당시 공자 사상과 유교 문화는 일부 지식인에 의해 많은 모순과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 같은 부정적인 측면은 특히 서양 사회를 중심으로 유교, 자본주의 또는 유교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었다. 그러다가 IMF 사태가 터진 뒤 상황은 돌변했다. 유교 문화가 역사상 유례 없는 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의심받으면서 공자와 그의 사상이 지식인에게 공격 대상으로 떠오른 것이다. 김 교수는 유교의 유효기간이 끝났다며 유교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공자가 우리 사회를 거짓으로 끌어들였다. 유교의 특징을 인문의식, 옹고지신, 조상 숭배라는 세 가지 개념으로 요약한 뒤 이에 대해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다. 인문의식은 부모에 대한 효도와 국가에 대한 충성을 동일선상에 놓고 무조건 복종하기를 강요함으로써 힘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주무르는 인치문화를 낳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유교 문화의 온고지신 정신이 우리 사회 특유의 뒤돌아보기 문화를 낳았으며 세계에서 유례없는 주검 숭배 문화를 만들었다고 단정한다. 주검 숭배 문화란 다시 말해 분묘 치장 문화요, 제사 중시 관습이다. 우리 사회 곳곳에 검은 곰팡이처럼 자라고 있는 유교의 해악을 바로 찾아내고 솎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했다. 공자에 대해서도 동양 사회의 스승은커녕 동양 사회 전체를 거짓과 왜곡으로 끌어들인 장본인이 될 수 있다고 단죄했다. 이유는 공자가 제자들에게 주나라 종법제도가 완벽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주나라의 모든 역사, 정치 사건들을 미화한 혐의가 짙다는 것이다. 공자 단죄 발언은 역사 법정 안팎을 뜨겁게 달구었다. 일부 지식인은 김 교수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반면 이들과 반대편에서 선 지식인들은 김 교수 측 발언을 유교 문화와 공자 사상의 가치에 대한 근거 없고 무책임한 폄하라고 몰아붙이며 반격에 나섰다. 소모적인 논쟁을 되풀이하느니 그 시간에 공자와 유교를 이해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편이 생산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공자 사상의 핵심이 인과의에 있으며 그가 평생토록 충효, 예를 강조했다는 사실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공자를 비롯한 유가 사상가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모순을 고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데 애를 썼다. 문제는 이 같은 유가 사상의 핵심 개념과 지향이 실제로 사회에서 어떻게 기능했는가에 대해 견해가 극단으로 갈린다는 데에서 비롯한다. 유교 문화 비판자들은 이 같은 개념들이 동양 사회, 특히 조선조 이후 한국 사회를 권위주의와 가족주의와 영고주의로 이끌었다는데 대체로 의견의 일치를 보인다. 외국인 공포증은 유교 문화의 악폐.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인의 시민의식에서 부정적인 내용들을 지적했다.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을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돌리기보다는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돌리는 협조주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최고 권력자와 관리를 비판하기 좋아하는 비주체성. 가족에 대해서만 유례없는 소속감을 느끼는 가족주의. 선거나 투표 때 유권자들 사이에 을에 나타나는 지역주의, 영고주의 외에 낮은 참여 의식과 남녀 차별 의식. 이 같은 부정적인 시민의식이 발생한 원인을 대부분 유교 문화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다. 유교 사회윤리의 핵심이 무엇인가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유교 문화는 민주적 사회관계, 양성, 평등, 타인에 대한 관용, 공익 우선과 배치되는 요소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에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그것이 오늘날 한국의 민주화와 사회 발전에 심각한 질곡이 되고 있다라고 결론 내렸다. 유교 문화에 대한 지식인 사회의 부정적인 평가는 97년 한국인에게 문화는 있는가를 펴낸 최준식 교수에게서 좀 더 신랄한 형태로 나타났다. 최 교수는 네덜란드의 비교 문화학자 홉스테드의 이론 틀을 빌어 한국 사회를 전형적인 집단주의 사회라고 규정하고 그 원인과 폐해를 분석했다. 한국 사회는 너무 우리라는 말을 좋아해 우리를 떠나면 잠시도 살 수 없다거나 혈통의 순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마침내 고아 수출국 1위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이 유교 문화의 특수성에 있다고 본다. 외국인 혐오증을 분석한 장에서 최 교수는 부모 자식 간의 엄격한 윤리, 남녀 간의 엄격한 구별, 나이에 따른 지독한 서열 등을 진작에 설정해 놓고 그런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확실하게 구분했던 것이 바로 유교이다. 이런 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보이지 않게 규제해 개인을 사회에서 완전 격리해버린다. 아니 벗어날 생각조차 못했던 것이 조선시대 백성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했다. 즉 그에게는 외국인 혐오증마저 유교 문화의 악패가 물려준 유산으로 받아들여졌던 셈이다. 유교 비판, 유교 이해하지 못한 편견. 지식계 일각의 유교 비판은 다양한 형태의 반응과 반론을 불렀다. 유교 비판이 전곡을 빗나갔다거나 지나치게 선정주의로 흐른다는 비판은 이 중에서도 흔히 들리는 주장이다. 유교 비판론자들이 쌍방향 통신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자기네 선입견을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 일부 반비판론자 가운데에는 유교 비판론자들이 공자 사상 또는 유교가 갖는 문명사적 성취와 지성의 가치를 간과하고 권위주의, 남존여비, 허례허식 등 피상적 예교주의만을 유교의 전부로 착각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말하자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교 비판이 유교를 철저하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말미암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역사 단절로 인해 유교 문화를 철저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편견을 갖는 것은 제대로 된 유교 비판을 가로막는 최대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그 역사는 뿌리가 깊다. 춘원 이광수 이래 일제와 조선의 지식인들은 민족 문화를 피폐게 한 이유를 유교 문화에서 찾았다. 그래서 유교 문화를 일소하는 것이야말로 민족을 개조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여 아예 유교 문화를 알려는 시도조차 포기했다. 전통 문화에 대한 지극히 부정적인 시각은 해방 공간은 물론 한국 전쟁을 거친 뒤로도 계속 이어져 60년대에는 다시 석학으로 꼽혔던 윤태림 씨에 의해 조선시대 유교 문화를 자아를 말살한 문화라고 혹평하는 일까지 생겼다. 그 결과 새 천년을 앞둔 이 마당에도 우리에게는 퇴계보다 칸트가 더 가깝다는 말이 식자층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다. 장현근 교수는 바로 이 같은 관점에서 먼저 공자와 유교를 정확히 파악하자고 주장한다. 예컨대 신화로서의 공자와 인간으로서의 공자, 그리고 제도화한 유교와 제도화하기 전에 유교를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신화로서의 공자는 한나라 시대 이후 중국 역대 왕조의 왕권 강화라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실제보다 부풀려진 공자이다. 따라서 이때 이후의 공자 사상을 액면 그대로 공자 사상의 본모습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반면 인간으로서의 공자 사상은 이 같은 성인화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을 말한다. 이때의 공자는 나름으로 꿈과 희망을 갖고 자신이 살았던 시대를 진지하게 고민했던 한 성실한 지식인다. 이때 공자의 이상은 온 사회의 가치가 도덕을 지향하는 어진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다. 공자는 실제로 자신의 이상을 펼치기 위해 부단히 자기를 개발했으며 이른 바천하를 주유하며 권력자들을 설득하고 다녔지만 죽을 때까지 꿈을 이루지 못했다. 공자의 바로 이 같은 인문주의적 면모를 제대로 파악해야 비로소 유교 문화를 이해하는 길이 열린다. 유교에서 무엇을 쓸 것인지 가려낼 때 기왕의 유교 비판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분석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그는 실천적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오직 조선시대를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유교가 논해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조선조 이래 한국 사회와 문화에는 순종 지향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순종 지향적 문화에는 그 문화가 바탕으로 삼는 기준, 일종의 텍스트가 있다. 조선조 500년 동안 주자학이 한 번도 그 권위를 도전받지 않고 그 내용 중 일부가 중국에서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었던 원인이 바로 순종 지향성 있다고 말한다.
문제는 이 같은 순종 지향성이 조선조 500년 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사실에 있다. 근대화 물결이 일면서 주자와 중국을 기준으로 삼았던 우리 사회는 서양을 기준으로 삼게 되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유교 비판도 따지고 보면 서양을 기준으로 하여 한국 사회를 순종화하려는 지식인들의 또 다른 노력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늘날은 잡종사회가 바람직한 시대이다. 유교 비판론자들의 주장을 일부 수긍하면서도 이를 경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한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교 비판이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선조 유학자들이 겪었던 전철을 고스란히 되풀이할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주체는 죽은 지 수천 년이 되는 공자, 맹자가 아니라 현실을 사는 바로 우리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문제에 맞닥뜨리면 영향력도 명분도 이미 잃은 지 오래인 유교 문화에서 해결점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소개였습니다.